왼쪽 책은 미야베 미유키의 모방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야베 미유키 사이파 소설의 유명한 이제 작가죠.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를 통해서 제가 모방범이나 아니면 미야베 미유키의 스나크 사냥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아마 읽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경제 불황 이후에 벌어진 온갖 사회 문제들이 저 미야베 미유키의 모방범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나냐 아니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드냐,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해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못 사는 사람들, 악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좀 다소 우둔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남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고, 함부로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함부로 남을 이용하고 악마처럼 굴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로 인한 대가는 무조건 치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이 만약에 치르지 않으면 그 가족이든 자식이든 손자든 아마 절대로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누가 됐든 간에 분명히 대가는 지불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연체를 하고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50만원 대출 받았는데 그 대출에 대한 이자 6천원도 못 갚아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긴 안 좋아지는 거죠. 한개 가구가 167만 명, 135조가 이제 파산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제 답이 없는 거죠. 10억에 분양받았는데 집값이 6억 되고 7억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금 상환 요구받고 점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100% 분양했다라고 하는데 왜 건설사가 도산합니까? 의의가 없는 거죠. 5억 분양 까였는데 입주하려고 하니까 시세가 3억 5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입주를 못하는 거죠. 입주 거부로 흑자 도산하는 겁니다. 인천던 외곽부터 계속 무너진다고 하는데 평택이나 파주나 여주나 분양가 6억이라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4억인데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연체가 6%, 7%, 10%라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도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분양가보다 입주 시점에 가격이 폭락해서 미입주가 늘어난답니다. 5억을 대출받으며 그냥 월에 300만원씩 갚아야 되는데 감당이 되냐라는 겁니다. 감당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의 미아동의 분양가 10억인데 누가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애시당초 집값 고분양가로 받은 이들은 전부 다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내면 죽는 시간이 이미 시작됐죠. 앞으로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면요. 아파트 할인 분양 시작되고 집값 떨어지고 빚낸 사람들 대금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엉망되는 거죠. 카드 대출 이자가 17%, 20%라는데 견딜 수가 있냐고요. 못 견디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고물가, 고이자에 미치는 거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사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강제로 절약하며 살아야 되는데 살아도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버티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선진국 국민들이 소비 수준 줄이고 가난한 사람처럼 먹고 사는 게 왜 그런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절약하며 살아야 노년에 이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절제를 선택한 이들에게는 인생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은 절제하고 인생을 책임지며 삽니다. 근데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절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절약을 강요당하고 씀씀이를 줄이게끔 요구당하고 이제 삶이 더 우울해지고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재앙에 이제 쓰러지는 거죠. 우리는요 절대로 빚지지 말아야 됩니다. 빚지지 않고 살아야 은행에 배당도 받고 이자도 받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사는 겁니다.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명심해야죠. 함부로 금방 뭔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집니다. 지금요 20대의 30%가 소액대출도 연체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도 안 거죠. 부자가 되겠다고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지랄 발광하다가 다 스스로 몰아가는 겁니다. 벤츠 끌고 다니고 까부로 대면서도 지갑에는 만원짜리 한 장이 없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벤츠 끌고 아우디 끌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커피 얻어 마시고 밥 얻어 먹고 그게 제대로 된 삶이냐라는 겁니다. 인생이 엉망인 거죠.
앞으로요 더 엉망이 됩니다. 정말로 나라가 절망적으로 아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채무노예를 사는 영원한 하층민들이 바로 영끌들입니다. 시중금리가 10% 12% 되는 날이 안 올까요? 그들에게 옵니다. 고소득으로 큰소리 치고 대접받던 이들이 영끌족이 돼서 이제 대거 망가지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얘기해도 쉽게 못 그만둡니다.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던 것들이 궁지에 몰린 겁니다. 비참한 생활고에 이제 월급 차압당하고 연금도 차압당하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네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수입차 끌고 다니고 오마카세 즐기고 명품 사고 호캉스 다니다가 이제 돈 없다고 이제 허덕이는 거죠. 대출 8, 90% 낀 집 한 채, 집 여러 채에 목숨이 담보 잡힌 그들 노예죠 노예. 2024년, 25년, 2026년 이제 경제 대공황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침체가 닥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죠. 앞으로 정말로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 없다라는 겁니다. 티나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길입니다. 조용히 잘 지내야 됩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설국열차입니다.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선진국에 태어나면 선진국 국민이 되는 거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빡세게 일해도 하루에 500원 1000원 버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요 우리는요 짐칸에서 앞칸으로 한 칸 두 칸 전진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머리 굴리고 세상을 자기 편한 대로 살겠다라는 마음 말고 좀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계속 나아가며 계속 움직이겠다라고 각오해야 그래야 괜찮아진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출 없이 소비 절제로 내 삶을 증명해야 됩니다.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거 말고 절제하고 아끼고 즐기는 삶이 나의 삶을 증명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지 정하는 게 나의 습관이고 나의 행동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개의치 않고 남들에게 얻어먹지 않고 내 돈으로 살아야 됩니다. 루이비통이나 롤렉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힘들게 번 돈을 의미있게 소비해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잘 비축해둬야 됩니다.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영끌족들은 지하로 추락하고요. 여유 있는 이들은 조용히 여유 부리며 삽니다. 정말로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끌족들처럼 싸구려 노동력을 죽을 때까지 팔며 일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택담보대출 40년 50년짜리 대출을 낸 이들의 비극입니다. 허리 굽어서 리어카 끌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